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나는 솔로다 이런 연애 미팅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에 입각해서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2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자는 왜 알파남, 배드보이, 나쁜 남자 뭐 이런 남자에게 이제 끌리는가? 여자는 왜 배드보이 행동을 하는 남자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을까? 배드보이, 나쁜 남자는 임상 용어가 아니며 어디에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2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여자는 왜 배드보이에게 끌리는가? 2장, 배드보이의 종류. 3장, 여자가 배드보이에게 끌리는 세 가지 이유 순서로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2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마초족이고 이제 남성성이 넘치는 이제 알파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더 매달리고, 그리고 이제 착하고 이제 부지런한 베타 남자들은 여자에게 대접을 못 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파일링 디렉터에서 이제 야구는 배드보이를 이제 정의를 한다면 다크 트라이어드의 이제 3요소, 나르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시즘을 이제 가진 남자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한 여성이 배드보이에게 끌렸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특성은 이제 무엇일까?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구라고 특정해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시리얼 킬러 정도의 극단적인 특성에 끌리는 여자가 분명히 있다. 이런 특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종의 미스테리입니다. 시리얼 킬러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느냐? 파일링 디렉터 1화에서 소개한 5개 집단이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집단, 그리고 10가지 인격장애 집단, 그리고 나르시즘 마키아벨리즘 집단, 그리고 소시오패스 집단, 그리고 사이코패스 집단. 이 5개 집단보다 더 강력하고 이제 확실히 극단적인 사람이 시리얼 킬러입니다. 이 궁극의 극단적인 남자들인 이제 시리얼 킬러를 여자들이 왜 좋아하느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여자 구독자분들 중에 시리얼 킬러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자분들이 있을까요? 강호순, 이춘재, 유영철, 정두영, 정남규, 이런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끼십니까?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테드 번디 편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테드 번디에게 함께 있고 싶다 하고 테드 번디에게 러브레터 편지를 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드 번디는 시리얼 킬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출연한 여자들은 테드 번디는 글씨를 잘 쓰고 정말 정말 섹시한 남자다. 테드 번디는 실제로는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그 여자들은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서양 여자들이나 그렇지 한국 여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청주 여자교도소에서도 유영철이랑 펜팔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 수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여자들이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구독자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파일링 디렉터 1화에서 말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강력한 자극을 주는 이제 전파력이 있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매력이다. 2장 배드보이의 이제 종류. 파일링 디렉터에서 약어는 배드보이를 정의한다면 이제 나르시즘, 이제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시즘을 염두에 둡니다. 배드보이는 이러한 특성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종종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예 없는 무증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증상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남자들에게서 배드보이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남자는 배드보이다. 모든 남자는 숨겨져 있고 티가 나지 않을 뿐 나르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양들을 보면 굉장히 순하잖아요. 리트리버도 봤을 때 정말 순한 개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왜 순하냐? 저항정신이 있고 뛰쳐나가기 좋아하는 양들이랑 리트리버는 인간에 의해서 모두 제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자의 남성성, 한국 남자스러운 이 알파남들은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많이 제거가 되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이제 군대 문화 있죠. 군대를 갔다 오면 남성성이 많이 죽어요. 저항 정신이. 집에 통제받는 군대 생활을 한 2년 이상 하면 개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배드보이는 비임상적인 수준에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막 굳이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뭐 감옥에 가야 할 정도로 이제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임상적인 이제 수준에서 존재한다. 첫 번째, 나르시즘 나쁜 남자. 비현실적인 부의 성공을 원합니다. 권력, 돈, 명성을 이제 얻고 달성하는데 몰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직업을 얻는데 문제가 있다.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인에게 자신이 더 좋은 사람, 또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이제 거짓말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지배적인 거래를 하는 오만함과 타인에게 이제 과시하는 노출증을 가지고 있고 잘난 체하는 이제 권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르시즘 나쁜 남자에 이제 속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키아벨리즘 이제 나쁜 남자. 충동을 잘 조절을 하고 매우 이제 전략적이어서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이 사람들은 현명합니다. 충동을 잘 제어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과 직장에서 매우 실력을 인정을 받고 이제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키아벨리즘 나쁜 남자는 조금 무정한 감이 있어요. 무정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이코패스에서 이제 보여지는 만큼 무정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사이코패시즘 나쁜 남자. 사이코패시즘을 가진 나쁜 남자는 우리가 이제 위험한 지배자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제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피상적인 매력은 이 겉모습에 집중해서 관계한다. 그러니까 이 내면보다는 겉을 치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만하고 기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동성이 있습니다. 만족감을 오래 이제 유지 못하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족을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오래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기간이 짧다. 사이코패스 중 일부는 충동적인 성향을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중 이제 일부는 일종의 나의 이제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자신을 이제 노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계산을 하며 우리가 봤을 때 사이코패스인데 나쁜 남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숨어 있는 거죠. 그림자 속에서. 파일링 디렉터 1화에서 제가 소개한 최상위 사이코패스가 있죠. 최상위 사이코패스 뭐예요?
하이 팩터 1 사이코패스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퀴즈. 나르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시즘, 이 셋 중에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단연코 사이코패시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사이코패시즘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행동들 있잖아요. 그 행동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3장. 여자가 배드보이에게 이제 끌리는 이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욕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죠.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욕구는 뭐 감수성 욕구, 뭐 공감에 대한 욕구, 또 이제 물질에 대한 욕구 등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욕구는 많습니다. 그 욕구 중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두 국가가 힘의 논리로 이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힘의 논리에서 힘이 밀리는 국가에 소속된 여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비참해지는 거죠. 나라 대 나라로 격돌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주변국이 도와주고 또 하나의 적으로부터 국민들이 단결하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정치, 경찰, 뭐 병원, 소방 이런 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나마 여성들에게는 다행입니다. 사회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답이 없다. 1992년에서 이제 95년 이제 보스니아, 보급을 받지 못하는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면 청취 없음, 경찰 없음, 이제 의료진 없음, 뭐 소방 없음, 병원 없음. 한두 달만 지나면 위험한 집단들이 이제 출현을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물물 교환을 해야 하고, 수돗물이 없으면 이제 빗물 받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없으면 뭐 비둘기나 쥐를 잡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연료는 금보다 귀하게 됩니다. 이런 서바이벌 상황에서 연료가 문제인데, 인간에게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의가 앞에 있습니다. 그 왜 앞에 있을까? 먼저 죽으니까. 333 법칙 있죠. 숨 안 쉬면 3분, 물 안 먹으면 3일, 그리고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 3주. 근데 옷을 안 입어서 저체온 걸리면 1시간도 못 버팁니다. 특전사건, 뭐 몸이 아무리 좋건 저체온증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의가 앞에 있는 거예요. 체온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도 지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이게 여자분들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한국 남자들 수염이 멋지지 않다. 막 그냥 서양 남자들 같이 막 풍성하고 온몸에 털이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남성성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한반도에서는 그런 서양 남자들 같이 풍성한 수염과 몸에 털을 가지면은 버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겨울에 동상 걸려서. 한반도에서는 지금의 한국 남자들이 사계절을 버틴 최강의 종족입니다. 막 얼굴에 수염이 많고 온몸에 털이 많은 이런 남성성이 강한 남자는 한반도에 오잖아요. 한겨울에 나무하러 갔다가 동상 걸려서 저체온증으로 저 세상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사라진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한반도 지형이. 그럼 이런 서바이벌 비상 상황에서 뭐 기술이 있다면, 그 큰 LPG 가스통 있잖아요. 거기 호스 입구를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제 충전할 수 있도록 개조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쓴 일회용 휴대 라이터를 이제 충전해주고, 이제 뭐 음식이랑 이런 거랑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런 기술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일회용 라이터를 이렇게 충전하는 걸 이제 종종 연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충전하는 가스가 있어요, 요만한 게. 그 입구를 이제 LP 가스랑 이제 LPG 통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일은 없겠지. 그리고
테라빈유 만드는 기술.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그 땅을 좀 빤 다음에 밑에 캔 놓고 그 위에 이제 넓다란 캔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고 이제 좀 흔하게 구할 쓰는 거 있잖아요. 이제 소나무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소나무 그 껍데기라든지 나무 이런 걸 갖다가 꽉 채운 다음에 뚜껑 닫고 이제 불로 압력을 딱 가면은 그 안에서 그 기름이 그 구멍 뚫어놓은 쪽으로 이제 빠지면서 이제 모여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모아가지고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밤에 호롱불 같은 거를 이제 킬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물물 교환이 돼가지고 보스니아에서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제 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무 미사일이 있으니까 뭐 걱정 없죠. 평상시에 그 흔한 설탕 한 숟가락도 전시가 되면 전략 물자로 구분되면 일반인들은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럴 때 여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추락을 하게 되겠죠. 여자는 그냥 옥수수 캔 하나 급으로 추락을 합니다. 태초 이래 수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원시 부족 사회를 시작해서 뭐 냉병기 시대에 바이킹 그리고 뭐 몽골 기병들이 패전국 여자들을 가만두었겠는가.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모든 여성들은 두려움이란 것이 생기면 자신이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면서 그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여성의 감수성 욕구, 뭐 공감에 대한 욕구, 뭐 물질에 대한 욕구, 뭐 권력에 대한 욕구 등 모든 욕구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자의 욕구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신이 보호되는 안전입니다. 1913년 프로이트의 저서 토템과 이제 터부 원시 사회에서 가장 힘센 원시인 남자 이제 빅맨이죠. 빅맨 한 명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작은 집단 사회를 이루며 살았다. 빅맨의 남자 자식들은 성인이 된 후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인 늙은 빅맨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빅맨은 자신의 자식이 자신과 같이 아버지를 제거하는 행동을 할까봐 토템, 부족 간의 의식, 그리고 터부, 금기를 만듭니다. 저는 여기서 빅맨과 빅맨의 자식들은 배드보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묵과하고 지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지배적인 그 전투력이 가장 강한 남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이제 진화할 때 우리들은 부족 단위에서 함께 있었고 족장이나 지도자, 빅맨처럼 하나의 우두머리 남자가 그 부족을 책임지는 경향이 있었고 모든 여성은 그 지도자 빅맨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빅맨은 많은 여성들과 함께 했고 여러 여성들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원시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전투력의 빅맨이 이제 필요하진 않지만 DNA는 여전히 원시 시대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서 합리적인 남자 롤러 토마시 알파 남자의 이론과도 같습니다. 알파 남자는 다시 다크 트라이어드의 일부와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배드보이 나쁜 남자에게 이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여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다크 트라이어드 이 배드보이들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여서 여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최적의 선택은 아니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DNA적으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배드보이는 여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남자에게서 이제 사전에 보호를 해주고, 만약에 여자가 당했다면 배드보이가 가지고 있는 이 다크 트라이어드의 이 나쁜 특성들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할 테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거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다 똑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사회생활 하면서 강한 남자 옆에 친구가 되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잖아요. 보호가 되니까. 얼마 전도 아니죠. 며칠 전에 그 밖에 잠깐 밤 12시 밖에 나갔다가 이제 목격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경우를 한 5번 정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갔는데 40대 중후반 부부가 길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내분이 화를 내면서 남편을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정말 화난 눈빛 있잖아요. 정말 여자가 분노할 때 보이는 그 눈빛을 그 남편분에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여자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친구가 나한테 그따위로 대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뭐 오해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분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거죠. 뭐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남편 친구한테 아내분이 하대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이제 가만히 있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불문율이란 게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배, 후배, 친구, 와이프를 대상으로 남자들은 성적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자들이랑은 반대. 여자들은 뭐 남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선배, 후배, 친구, 와이프에게 깍듯하게 대해야 합니다. 반말은 금지고 이제 호칭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남자들이 불문율이에요, 남자들한테. 그런데 모임 같은 곳에서 뭐 장난일 수도 있지만 남편 친구한테 하대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꿈뻑꿈뻑 가만히 있었다? 여자들 이거 크게 분노합니다. 의외로 즉각적으로 말을 못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그 모임에서 부부가 같이 통으로 이제 하대받고 가는 거죠. 반면 배드보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즉시 말을 하거나 뒤집어 엎어버리겠죠. 그것이 배드보이 알파남들의 이제 매력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남자 구독자분들 중에 내 여자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욕을 당하거나 이제 하대를 받는 경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안 하면 이제 현무를 그냥 쏴라. 여자든 남자든 내가 실제로 위험에 처해지면 지배적인 남성들에게 매력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지배적인 특성은 다크 트라이어 등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니까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두려움은 지배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지배적인 특징은 다크 트라이어드의 특징이다. 다크 트라이어드 그 지배적인 특징은 보호자가 되고, 보호자는 우세하고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으면 물리적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물리적 위험을 막으면 보호된다. 보호되면 나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여자가 배드보이에게 이제 끌리는 이제 3가지 이유.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흥미롭다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조심합니다. 빠른 결정은 나쁜 결정으로 이제 귀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충동 구매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는 결정이 느리면 지루하다. 스릴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사이코패시즘을 가진 사람은 충동성 있잖아요. 그 충동성이 있어서 그게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충동성이 높을수록 나쁘다,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잖아요. 충동 구매는 나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충동성은 실제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재밌어. 나는 막 결정을 해서 뭐 결정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정을 잘해.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 여행을 갈 때나 뭐 외식할 때, 이제 쇼핑을 할 때 너무 심사숙고하고 조심을 하면, 이것째고 저것째고 하면 여자는 몸살이 납니다. 그 막 데이트할 때 막 비가 와. 그냥 영화에서 같이 한번, 야 우리 손 한번 잡고 한번 뛰자 하면은 그냥 뛰는 거죠. 같이. 얘라 모르겠다. 여자가 싫다 그러면은 그냥 강제로 잡고 그냥 확 뛰어버리면서 비 한번 쫙 맞고, 그리고 샤워 한번 딱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산성비고 뭐고 막 그러면은 재미는 없어요, 사실. 그 충동성이 타인의 충동성이 매력적이게 보일 수가 있다. 여자가 배드보이에게 끌리는 3가지 이유. 이제 3번째, 속담도 있어요, 이거는.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유영철이랑 pen팔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 수감자들이 있다.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나는 거 보면 비슷비슷해요. 끼리끼리 만난다 이 얘기죠. 자, 그 한국에 최근에 그 중독되는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갑자기 확 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막 청정 국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막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 남성이 여성보다 중독자가 많고 또 중독도 더 잘 된다는 이론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제 연구 분야에서 인정되었던 분야입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그 격차를 매우 이제 좁히고 있어요. 여성도 이제 많이 그 중독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거나 이제 나르시즘이 높은 여성들이 그 여성들의 이제 숫자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특징들이 그 나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랑 나르시즘을 가진 여성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연약하잖아요. 막 특징은 강한데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배드보이를 찾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특성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끼리끼리 만난다. 서로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자가 여자를 소개받을 때 첫 질문이 야, 그 여자 이쁘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소개받을 때 첫 질문이 뭐 하는 남자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의 하이퍼 가미가 있어요. 하이퍼 가미는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을 뜻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있는 단어니까. 이 하이퍼 가미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알파적인 측면이랑 이제 베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성분이 처음 소개받을 때 그 남자 잘생겼어? 이러면 이건 알파고, 뭐 하는 남자야? 이렇게 묻는 거는 베타적인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알파는 이렇게 남성이 강한 남자, 그리고 뭐 여자들이 뭐 같이 있고 싶어하는 남자, 뭐 화끈한 거죠. 이제 불같은 욕망 이런 거. 그리고 베타는 이제 금전, 경제적으로 이제 나의 안정성을 채워주는 남자. 그러니까 물질적, 심리적으로 이제 욕망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남자를 이제 베타적인 남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매우 다릅니다. 한 남자가 알파와 베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남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결혼을 해도 알파적인 측면에 끌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조사와 이제 통계 결과, 물론 한국 자료는 아니, 미국 자료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대부분 미국 자료입니다. 그 미국 자료를 봤을 때 여자는 결혼을 해도 알파적인 측면에 끌리고, 알파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유부녀들은 베타적인 경제적인 측면이 충족이 되어도 알파적인 측면, 그 욕망, 욕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알파적인 측면을 찾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겠습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안전 보장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 두 번째, 타인의 충동성은 매력적이게 보인다. 세 번째,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알파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바람이 분다. 파일링 디렉터 3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와, 켰어. 이거. 집에서 자.